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김과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잘 보내고 계신 거죠?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가 지금 국민들한테 걱정이에요. 지금 남과 북이 사이가 나쁜데, 좋지 않은데 이런 작은 갈등이라도 큰 긴장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두 의원님?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말 국가의 위기가 어디서 올 수 있는지,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는 끔찍한 참사를 부지불식간에 겪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사실 우리 큰 슬픔이었지만 국가 안보의 위기가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져 왔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북한 무인기도 그렇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사실 이 무인기가 정찰만 하고 돌아간 것도 문제지만 만일 이게 다른 목적으로, 그렇죠, 여기에 뭐 무기를 실은다면, 생화학 뭐 무기 같은 걸 실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끔찍하게 당할 뻔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아주 방위,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면에 방지하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뭐 여기 미 이사단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를 한다 해서 파이트 나잇이라는 게 자기들 구호지만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 5년간 우리는 이게 보니까 드론 이걸 대비할 수 있는 부대도 없었고 또 실제로 훈련 자체를 북한과의 대화 때문에 네.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훈련이 없이 적극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항상 훈련 속에서 있는 것인데 이번에 느끼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화할 때는 대화하더라도 항상 임전태세 이런 대비를 해야지만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보수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보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선제 타격 얘기하면서 강한 안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볼 때는 속수무책 정권이었다. 안보 무능 정권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이렇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수도권 상공에 비행기가 와서 무인기가 와서 머무르는 동안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있었습니까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하는 NSC를 소집을 했어요. 이 정도 사안이면 굉장히 중대 사안인데 NSC 소집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안보 참사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안보 공백 상황이 그냥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거기 때문에 안보는 국민의 생사 걸린 문제인데 국가의 제일 책무란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부분. 네. 안보 실패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 안보가 구멍이 뚫렸다는 거 드러나는 거고 제가 차제히 이런 말씀드려요. 그럼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 보통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동원하잖아요. 그럼 국방부 다 감사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감사해서 문제 있으면 검찰로도 넘겨야 되겠네요. 검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윤석열 정권이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건데 엄청난 큰 문제란 말이에요. 감사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번에 안보에 구멍 뻥뻥 났어요. 군의 대응 좀 아쉬웠습니다. 5시간 동안 영공을 휘짓고 다니는데 헬기 사격을 했는데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고요. 한 대는 또 돌아갔다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휘젓고 갔는데 그리고 우리 공격기가 이륙하다가 추락했어요. 좀 아쉬워요. 많이 네. 아쉽습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이 문제는 정말 성역 없이 반드시 지금 우리 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건 뭐 정말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이고 어쨌거나 현재 정부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되고 무슨 핵 미사일 위기 같은 것도 시작되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훈련하지 않던 군 또 우리 평화만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라도 빌미를 줄까 봐 우리 스스로 조심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이런 점들부터 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벌써 정권 바뀐 지가 5개월이 6개월이 넘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백주 대낮에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뚫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보 공백이 뚫렸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공격기가 이륙 중에 추락하는 문제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총체적 부실 대응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태세가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지 사후 조치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협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정권 얘기합니다. 2738님께서 지난 5년간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처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848님께서는 문제만 생기면 전 정권 잘못이라고 하고 성과는 다 지금 정권의 공이고 7개월이나 됐는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언제까지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통령 선거 3월 9일 대통령 선거 됐고 인수위하고 지금 정권 인수한 지 7개월 다 됐단 말이에요.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요. 보통 9%입니다. 국방비 전체 예산에 국방비. 그동안에 국방비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늘어났고요. 네. 항상 국방비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55조 정도 될 겁니다. 국방비 예산이.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에 뭐 했다는 겁니까? 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응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뭔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것이 평소에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북한에 정말 선의에 기대해서 네. 정말로 많은 양보와 많은 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벌써 지난 정부 말기에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무슨 그랬습니까? 삶은 쏘대가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선의에 기대해 왔거든요. 드디어 이제 분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지금 이 정부만큼 다급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국민의 안위를 다 책임지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은 또 뭐 할 때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함께 정말 지난 5년 동안에 그러면 이 대비 태세가 돼 있었다면은 군도 그렇고 우리 참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인간적으로 누가 방심하더라도 바로 그 시스템에서 보완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가 없이 초당파적으로 국민적인 어떤 걱정을 한데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 노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군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 하면서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경 대응하고 안보 태세 얘기를 했는데 7개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7개월이면 충분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전 정부 탓을 하기 전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시스템 정비 다 끝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7개월 동안에. 저는 이걸 왜 전 정부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했다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미일 동맹 강화 얘기했다. 특히 이제 일본과의 그 동맹 강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일본과 어디 동맹입니까? 아니 일본과의 말을 슬쩍 그렇게 끼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일본과의 협력 노선이든 동맹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강화 얘기한 건 사실 아닙니까?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억제하겠다라고 이런 노선을 했는데 강경 노선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강경 노선은 하나도 없고 지금 속수무책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니 이거 참 말씀을 갖다가 앞뒤가 다르게 세상에 그런 무모한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뭘 그 강경에 우리가 북한이 만일 도발할 경우에 북한에 대한 분명한 대응 태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그건 삼책 동자도 다 이야기할 대목 아닙니까? 네. 그럼 어느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네. 북한이 그렇게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보란 듯이 미사일 쏘아대고 핵무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여기에 야당이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지난 7개월 동안 막 그런 이야기하기 싫습니다만 7개월 동안 야당이 한 점도 곰곰이 좀 되도록해 보십시오. 자, 국방 예산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말로. 네.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가장 큰 차이점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있었을 때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 얘기를 더 강조하고요. 그런데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안보와 힘 이 얘기를 더 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 참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도 않았냐? 왜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새로 입양한 개만 데리고 이렇게 다녔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것도 가야죠. 같은 당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개를 다니다니 그런 비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 대통령실도 분명히 반성을 해야죠. 빨리 NSC가 어떻게 대응해서 되는지. 네. 벌써 진돗개 발령난 그 자체가 오후 4시 이후인가? 입으로 간 뒤에 발령됐던 거 아닙니까? 군에서. 그렇죠. 이것부터 심각하게 다 점검을 해야 되고요. 지금 청와대, 용산이나 이쪽에 대대적인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을 텐데 유구무원이죠. 유구무원인데 네.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또 대통령 탓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이제 신물납니다. 정말. 그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국방부나 합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 안 됐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유기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NSC 바로 소집되는 건데 네. 왜 안 됐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실 그런 사실에 대한 내용도 밝히지 않고 그냥 이걸 묻어나가고 전 정권 탓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NSC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집돼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안 했다고 하면 왜 안 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군사적으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왜 어제 알려주지도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국민들도 의아해합니다. 9909님 제대한 지 60년 된 아버지가 저보고 어디서 철모 안 파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공습 경보도 안 올려주고 이건 뭔가요? 오늘 무인기가 또 나타났다고 재난 문자가 이렇게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데 새 때로 오인했다고 잘못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안보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북한의 무인기 청와대 정찰 사건이 발생한 게 2014년 이후입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가 군이 작전, 이 격추 작전 수립 등 온갖 호들갑을 다 떨어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여야를 떠나서 여기에 네.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고한 안보 탓에 민주당도 이제 제1당인 만큼 더구나 지난 5년 동안 국방 안보 태세를 책임져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국방 안보 태세라는 게 대통령 바뀌었다고 금방 바뀝니까? 국방안보태세라는 게 그게 1년, 2년, 3년에 걸친 어떤 훈련과 또 이런 재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그런 바탕 위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어떤 이 성과, 그 결과일 것인데 자, 지금부터라도 함께 해야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 정부로서 유구무원이고요. 정말 심각한 위기가 아주 위태롭게 다가왔다는 것을 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네. 그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였어요. 전 정권의 안보에 대한 부분을 삼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명분을 삼았는데 결국은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전 정권보다 안보가 무능하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이번 사건으로 볼 때요. 무인기가 이렇게 한국 상공을 헤매는 게 아니라 막 휘젓고 다닌 거 아니에요? 휘젓고 다닌 상황에서 이 정도 됐다고 하면은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지금 봐서. 자, 이 대목에서 하나 짚어보겠는데 네. 사실은 안타까운 일은 지난 24일 그 시의 예산 안에 보면은요, 우리가 국방부하고 드론기 정장 무인기 군사용 드론 예산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잘렸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이것도 국회 내에서 한번 철저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또 들어갔네요. 거기에 군 출신 그리고 국정원 출신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준 의원? 일단은 저는 이제 대상자도 그렇지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럼 누구와 손을 잡을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국민의힘 자체의 내부의 어떤 정치인도 있지만 국민의힘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이 도대체 어디냐 봤을 때 결국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과 손잡지 않으면 결국은 권력에 대한 뿌리가 튼튼히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사면 대상자들을 볼 때요. 지금 보면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부패 세력,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적폐 세력, 그다음에 국정농단 세력, 국기문란 세력, 이 사람들 다 부활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세력과 정치적 힘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손을 내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번에 사면을 통해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최영두 의원님. 자, 모두 다 재판에 의해서 다 형기를 다 거의 채우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된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의 공과가 있을 텐데 뭐 아무리 저런 박하게 평가해도 5대5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자,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 잘못하면 수사해야죠. 끝난 뒤에. 네. 수사할 겁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그럼 남은 전직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지금 구속 안 당하고 이렇게 탄핵 안 당한 대통령. 한 분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도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드러나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죄를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아마 십수년 감옥을 시간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해서 다 해야 됩니까? 아직 의혹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례입니다. 만일 이런 어떤 복수의 감정들이 남아서 그걸 끝없이 묻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령이고 또 역대 대통령에서 그렇게 오래 수감 생활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분이 뭐 만일 다시 정치로 복귀해서 뭐 다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경계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따져서 전직 대통령이 잘못한 사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처리하되 그러나 그걸 가지고 17전씩 이렇게 해서 그 하는 것이 정말 그게 제대로 그게 정치 보복이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자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갈 것이냐. 우리가 전직 대통령의 죄는 묻더라도 그 대통령의 또 공도 생각하고 그 국민 통합을 생각해서 그 일정한 형을 채운 뒤에 적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봐서 사면하는 게 온당하고요. 다음에 또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추미애 당대표가 고발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실 검찰, 문재인 대통령실 법원이 다 유죄 판결해서 지금 수용 생활하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분을 가지고 사면 복권을 못 해줬습니까? 불과 6개월 전인데. 그런데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면을 해서 정말 정책 통합 양쪽에 다 진영이 갈려 있고 편가르기로 하면은 서로 적대적 감정이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러나 일정한 형을 이미 살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균형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통합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전 정권에 있었던 인사들과 손잡기로 들어간 거고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서 진정한 법치주의가 뭐고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적폐 세력이나 부패 세력이 있는 사람들 다 구속시킨 분 아닙니까? 거의 다 지금 윤석열 검사 시절에 다 구속시켰던 사람이에요. 잡아넣었어 수사해가지고 다. 수사나 뭐였는데 이번에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주는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법치주의입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풀어준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정치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게 정치행위 맞습니다. 네. 정치행위 맞죠. 이 대통령이 남은 유일한 은전권. 이 사실 이게 옛날 왕에게나 허용되던 그렇죠. 그건 법치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법치를 넘어서서 그건 통치의 문제고 예. 통합의 문제입니다. 헌법 위에 있는 문제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누군가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아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좀 아닙니다. 하시는데 제가 그건 다시 해서 말씀드릴게요. 반헌법적이라고 그 사면권은 반헌법적이라고 법률가들도 그럼요. 많이 얘기합니다. 뭐 법치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법치를 넘어서서 결국 통합이라는 그 과정을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우리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최영두 의원님 윤 대통령이 이번 사면 국력을 하나로 모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얘기하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사면이었다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외신 기자들 전화 많이 받았어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국민 통합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무슨. 그건 우리 주준 앵커 설명을 잘 하셔야죠. 저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17년형이지만 그러나 지금 고령자로서 지금 몇 년 살았죠? 감옥에서? 2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은 병원에 계셨어요. 아이고, 정말 박하시네. 그리고 집에 나와 계세요 지금요. 고령자로서 네.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역대 대통령을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이런 보복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사이클을 보자면은 틀림없이 전직 대통령들 아니, 다 근데 수사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좀 수사해서 네, 제가 그래서 다 그냥 감옥에 넣어서 수십 년간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풀리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준이 도대체 뭔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국민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 통합이라는 게 뭐냐? 국민의 눈높이에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권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일 때 국민 통합이 되는 것이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론 분열을 시키는 가장 큰 사면이 된 것이죠. 아니 제가 또 한번 말씀.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의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바라지도 않는 건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국민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자, 근데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전임 대통령들이 이렇게 구속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는 거죠. 윤석열 아니, 검사가 이렇게 윤석열 검사가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런 거지. 그 정치적인 보복이 아닌 제가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 형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서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이 끌어내려서 또는 대통령이 끝난 뒤에 다시 10년 된 사건을 수사를 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법적 절차고 사법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치주국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나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 뒤로 그래서 역대 대통령을 고령자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그러니까 살려야겠습니까? 주영대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오늘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야지.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잘못도 단호히 처벌해야 됩니다. 단호히 처벌해야 되고 그 감옥에 넣어야죠. 잘못해서 넣어야 될 텐데. 네. 그러나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70, 80 대대가는 고령자들을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그것이 정말 그것이 그 정의도 국민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지나친 부분은 그건 보복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한 것처럼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뿌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과거 정치 세력들과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의 사면인 거고요. 손을 잡습니까? 그 세력들과 이제 같이 가겠다라는 이제 행위로서의 나온 것이고. 그렇다고 국정농단 세력들 풀어줬다고 손을 잡을까요? 그런 세력들과 같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 뿌리가 이제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들 세력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번 사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 형이 다 돼서 사면 대상이 그러면서 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돼서도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볼 때. 민주당 저 사람들도 또 사면 복권 대상이 됐으니까.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최영두, 박성준, 최영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